여러분 안녕, EBS의 지학종결자 최선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남반구는 몰라도 되나요? 혹시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나올만한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말이죠, 북반구와 남반구는 과연 어떻게 다른 거냐,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자전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자전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고요. 그 자전의 영향을 받는 전향력이 있어요. 전향력의 방향도 역시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과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대기의 순환이라든가 해수의 순환 방향이 또 서로 대칭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건데, 천체 문제에서 남반구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별의 일주운동을 많이 물어보는 건데, 별의 일주운동도 역시 북반구와 남반구가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완전 반대는 아니고요. 약간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전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데 우리는 꼭 지구에 자전축이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 자전 방향은 일단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계 방향이라고 그래요, 반시계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구를 이렇게 위에서 살쭉 내려다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를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경도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위도선들이 쭉 펼쳐나갈 거거든요. 이 가운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북극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북반구를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가 살짝 자전하게 된다는 거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이다, 북반구의 자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에 아래에서 지구를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극 부분을 보시면 위로 올려다보는 이 화살표가 있죠. 그렇게 남극을 쳐다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경도선들이 있고 유도선들이 쭉 펼쳐져 나가게 되는데, 가운데 뭐가 되겠습니까? 남반구에서 보는 거니까 지구를 위쪽으로 남극이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거기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전 방향이 남반구에 가면 우리가 시계 방향이다,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는 지구 자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 자전 방향이 반대구나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전향력이라는 힘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데, 이 전향력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거든요.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물체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남반구 가면 움직이는 물체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이유가 뭘까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반구에서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종이에다가 동그랗게 원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북극점이 있고 움직이는 물체들이 지구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직선을 한번 쭉 거보세요. 그럼 선이 잘 그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 연습장에 커다랗게 원을 그려놓고, 친구야, 내가 실험을 하려고 한다. 이 연습장을 난 직선을 긋을 테니 너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시켜다오. 부탁을 해서 친구가 돌려줄 때
직선을 긋는다면 직선이 잘 거지겠습니까? 아니죠. 휘겠죠. 어느 쪽으로 휠까요? 자기가 직접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해보면 정말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직선들이 가다가 휘어지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선을 긋더라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효과 때문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돼요. 이게 바로 전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반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오른쪽으로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서 휘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반구는 어떨까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역시 직선을 긋는다면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회전하지 않는다면 선이 잘 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에 원을 그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연습장을 돌리면서 다시 자기가 혼자 돌리면서 혼자 선을 그으면 잘 안 돼요. 사람이 뇌 활동이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돌려달라고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시키면서 자기가 선을 그으면 어느 쪽으로 선을 긋든지 간에 선이 전부 다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게 돼요. 그래서 남반구는 전향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는구나, 진행 방향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구 자전 방향과 그 다음에 지구의 전향력 방향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기대순환이 있잖아요. 대기대순환도 역시 전향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도 쪽을 한번 봐주세요. 북위 30도, 30도N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적도 쪽으로 지면의 공기가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대기대순환 때문에. 하지만 전향력의 영향을 받으니 어떻게 휘어야 되겠습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무역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는 북반구에서는 지면에서 공기가 30도에서 60도 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올라가다 보면 전향력을 받겠죠.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쭉 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반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반구는요, 남이 30도, 30도S에서 적도 쪽으로 공기가 지면을 따라 이렇게 싹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전향력이 그렇죠, 왼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휘기 때문에 무역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대기 대순환은 대칭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의 무역풍과 편서풍이 남반구의 무역풍과 편서풍이랑 딱 대칭을 이루거든요. 북반구의 남반구 대기대순환은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대기대순환 때문에 해류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해류대순환도 역시 영향을 좀 받습니다. 문제 잘 나오는 그림인데, 자, 북반구 쪽을 보시면 우리가 북반구의 아열대순환, 쿠로슈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쪽도 해류가 있죠. 이거 어느 쪽으로 돌아가요? 보니까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는 느낌 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쭉 가갖고 북쪽도 해류로 돌아와서 쿠로슈 해류로 돌아올 때 역시 또 오른쪽으로 휘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의 아열대순환 역시 전향력의 영향을 좀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남반구의 아열대순환 보니까 페루 해류, 남쪽도 해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아, 남반구의 아열대순환은 대칭이구나, 역시 반시계 방향이네. 그래서 대기대순환이,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보시면 대기대순환 딱 대칭인 거 보이잖아요. 해류대순환도 역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자전 방향과 전향력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자전 방향, 전향력의 방향은 반대지만 대기대순환과 해류대순환은 이건 대칭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남반구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천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일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인은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끼니까 동에서 떠 서로 지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전축의 수직이 되게,
모든 전체 일조운동은 청구의 적도와는 평행이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전체 부분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인데, 북반구를 일단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북반구의 관측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 북반구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똑바로 서 있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구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똑바로 서 있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구의 북극을 쭉 연장한 곳에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천구의 북극이 있죠. 그리고 거기 북극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북반구의 관측자는 이런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이 있고 북극성이 저쪽에 있고 자전축이 쭉 있고 자전축의 수직인 적도가 있는 거죠. 방향을 잡아보면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 반대가 남쪽, 그럼 저 안쪽이 동쪽, 오른 이제 튀어나온 쪽이 서쪽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북반구에서 봤으니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걸 못 느끼니까 별들이 시계 방향으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모든 별들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혹은 천구의 적도와 평행하게 동에서 떠서 남중했다가 서로 지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들이 남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반구의 관측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식으로 느껴지게 될까를 생각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인데, 남반구에 사는 사람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역시 난 똑바로 서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지구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남쪽에 자전축을 쭉 연장을 하면 거기에 천구의 남극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하늘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평선 위에 천구의 남극이 있고, 여기가 이제 자전축이 되고 그것과 수직인 천구의 적도가 있고, 방향을 잡아보면 천구 남극 있는 데가 남쪽이니까 반대는 북쪽이 되고 저 안쪽은 동쪽, 튀어나온 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별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요? 남극에서 보는 거니까 지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동에서 떠서 역시 서로 지게 되는 거죠. 모든 전체가 전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되는데, 북반구랑 조금 다르네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죠.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가서 서로 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시간에 15도씩 동에서 북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북중한다는 용어를 써요. 북반구에 남중간다는 용어처럼. 그랬다가 서쪽으로 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러면 충분히 남반구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요. 별들이 이렇게 동에서 떠서 북중했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고,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